너희가 이제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너희가 유도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유도도.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야 사실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거거든. 알겠니? 니네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우리가 x축, 또 보라색이야. x축, 그 다음에 얘들아 y축, 이게 x축, z축이고 이제 이게 y축이 되겠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알겠니? 우리는 어떤 법선 벡터라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할 거야. 어떤 임의의 법선 벡터, 빨간색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야. 빨간색 벡터가.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 빨간색 벡터가 하나가 있을 때 내 손을 얘들아 어떤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빨간색 벡터랑 수직인 평면이 세상에 되게 많지. 되게 많은 수직인 평면들이 존재하게 될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면을 좀 한번 좀 그려주게 되면은 내가 좀 이런 식으로 평면 한번 그려볼까 하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려지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평면. 이게 얘들아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빨간색 벡터랑 수직인 하나의 평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말 알겠니? 이게 왜 여러 개 있다라고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 평면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일 수도 있는 거 맞아? 수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평면이니까 얘들아 크기가 상관이 없는 거야.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빨간색 벡터와 수직인 평면이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어. 됐니? 그러면 이 평면을 하나로 고정을 시키려면 이 평면이 지나는 점을 하나 우리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그 점 A를 주게 되면 얘들아 그 점 A를 여기쯤에 줘서 A가 얘들아 x1, y1, z1으로 내가 얘들아 점을 하나 줘볼게. 알겠니? 그 다음에 빨간색 벡터를 내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빨간색 벡터를 n 벡터다라고 해서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해. 수직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많이 하지. 그래서 법선 벡터를 이제 A, B, C라고 둘 거야. 그래서 이 평면은 빨간색 벡터랑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이지. 이런 상황. 알겠니? 그러면 원래 수직인 벡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점 하나를 고정시켜 줘버렸으니까 하나로 유일해져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짙은 파란색 평면의 방정식을 세팅을 하고 싶은데 얘들아 평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평면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점들이. 어차피 얘들아 평면이라는 것도 수많은 점들의 집합 혹은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 맞니? 이 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런 내가 파란색으로 점 찍고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보니까 너희가 얘들아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우리가 x, y, z로 두게 되면 이 점을 P라고 할게. A, P 벡터가 누구 벡터랑 수직이다. 법선 벡터랑 수직이다 라는 것을 모두 다 만족을 하게 되지. 다시 봐봐 얘들아. P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벡터를 너희가 잡든 간에 여기 내가 얘들아 그리고 있는 파란색 벡터는 빨간색 법선 벡터와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된다라는 게 너희 눈에 보이지, 그치? 평면 위에 법선 벡터를 뭘 놓든 간에 거기에 법선 벡터랑은 내적하면 몇 돼야 돼? 수직이니까 0이 돼야 되겠더라 라고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AP 벡터를 하나 세팅을 했을 때 AP 벡터가 x-x1 x-x1 y-y1 z-z1을 우리가 이제 AP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 요 벡터를. 요 벡터는 법선 벡터인 A, B, C 벡터랑 내적하면 몇이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이게 0이 나오는 그 벡터들의 집합 x, y, z들의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얘들아 전개한 게 너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에 얘들아 법선 벡터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이 평면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법선 벡터는 A, B, C니까 x, y, z의 얘들아 개수를 법선 벡터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평면은 x1, y1, z1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하면 이제 책에서 왜 이걸 전개해놨냐 하면
이거를 a-ax1 그다음에 마이너스 by1 이런 식으로 전개해 놓은 이유가 어차피 이 값은 얘들아 하나의 상수에 불과하게 되는 거지. a, b, c 법선 벡터니까 아는 값일 거 아니겠니? 점을 특정하게 준 거니까 x1, y1, z1도 어떤 숫자에 불과하겠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어느 점을 지나는지도 알 수 있고 또한 너희가 아니라 어느 벡터가 법선 벡터인지도 알 수 있고 근데 얘를 전개하여 나타낸 요런 형태 요만큼이 상수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쓰거든.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들아 법선 평면의 방정식을 쓰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평면의 방정식에 뭐 일반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 알겠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좀 느낌상으로 y는 뭐 2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면 니네가 기울기랑 y좌편 3인 거 바로 알지. 2차원 직선에서. 근데 얘를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일반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평면의 방정식이 2차원의 직선과 굉장히 얘들아 유사한 성질들이 굉장히 많아. 좀 이따가 뭐 공식만 하나 배워봐도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랑 굉장히 유사한 공식도 배우게 될 것이고. 알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평면의 방정식은 너희가 나름대로 한번 유도해봤으면 좋겠어. 빨간색 법선 벡터와 수직인 평면이 굉장히 많은데 얘들아 수직인 평면이 얘들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너희가 특정한 어떤 점을 줘버리게 되면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평면에 이제 점을 주게 되면 정점을 주게 되면 요 벡터와 빨간색 벡터는 어떤 관계다? 수직 관계니까 내적하면 0이라는 관계식. 그래서 너희가 보다시피 요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거야. 알겠냐 얘들아?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뒤로 가볼게 얘들아. 뒤로 가서 뭐 방금 이제 이야기한 거지 얘들아. 방금 이야기한 거 뒤에 부분을 상수 처리하니까 너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넘어가도 괜찮지.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법선 벡터가 아까 a, b, c를 법선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 a, b, c 성분 중에 하나가 뭐 0인 거 얘들아. a, b, c 성분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어떤 종류의 평면이 되는지를 너희한테 한번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얘들아 x, y, z축 그려가지고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잘 봐봐봐. 이거는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z축을 딱 그려놓고 내가 너희한테 아예 법선 벡터를 C가 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n 벡터가 a, b, 0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b, 0이야. 법선 벡터 중에 z 성분이 0일 때를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법선 벡터 자체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만약에 a, b, 0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는 평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지 혹은 좀 이따도 또 보겠지만 a, b, c 중에 두 성분이 0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두 성분 0일 때도 두 성분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 여기는 이제 두 성분이 0인 게 나온 건데 자 이거 잘 봐 얘들아. 이거 A랑 B는 0이 아니고 Z 성분만 0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럼 내가 법선 벡터를 위치 벡터로 그려볼 테니까 너희가 잘 봐줘야 돼. 법선 벡터를 빨간색으로 볼 건데 자 A, B, 0이니까 어느 평면 위에 있는 거야? 법선 벡터가 XY 평면 위에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법선 벡터가 있는 거지. 이렇게 XY 평면 위에 얘들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얘들아 법선 벡터가 딱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법선 벡터가 딱 놓여져 있는 거야. XY 평면 위에. 이해돼? 그러면 이 빨간색 벡터와 수직인 우리가 얘들아 이제 평면을 잡아주게 되면 수직인 평면을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잡아줄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수직인 평면을 잡아줄 수 있는 거 맞아. 빨간색 벡터와 수직인 평면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지금 이 평면은 XY 평면과는 확실하게 뭐라는 거야? 수직이다 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너희가 발견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 놓여있는 파란색 평면은 XY 평면에는 어떻게 놓여있는 거야? 수직으로 놓여있는 어떤 평면이 나온다 이 소리야. 이걸 상상할 수 있겠어?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서 평면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너희가 이 평면이 예를 들어서 뭐 x1 그러니까 x1, y1, z1을 지나.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x1, y1, 0이 있어. 그걸 위로 얘들아 얼마만큼 올려주면 z1만큼 올려준 게 x1, y1, z1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빨간색 벡터랑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어떠한 평면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 평면 자체가 누구 평면이라는 수직이라고 누구 평면과는 xy 평면과는 수직인 어떤 평면이 존재하게 된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얘들아 한 번 더 해볼게. 얘들아 한 가지 더 해보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이제 너희가 이제 C성분만 0인 거를 했잖아. 아예 두 가지 성분이 다 0인 거. n벡터를 그냥 a, 0, 벡터로 잡아버리는 거야. 법선 벡터 자체를 a 빵빵으로 잡아버리면 어떤 평면이 발생하냐 하면 그게 여기 바이블 포인트에 나온 내용들이야. 자 얘들아 a, 0, 0을 우리가 법선 벡터를 세팅하면 이렇게 되지. 빨간색 벡터가 a 빵빵 벡터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빨간색 벡터랑 수직인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수직인 평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들아 평면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평면이 빨간색 벡터랑 수직인 평면이. 그러면 이 평면 역시 당연히 얘들아 xy 평면과 수직인 건 당연하지만 이 평면은 누구랑 평행하니? 여기 있는 y, z 평면과 얘들아 어떤 평면이 나와? 평행한 평면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x축 자체가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다시 얘들아 x축 자체가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yz 평면과 평행한 평면이 놓여지게 되는 거야. 맞니?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평면은 잘 봐봐봐. 이 평면은 x값, 그러니까 y값이랑 z값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y값도 얘들아 이 평면이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y값도 얘들아 무한히 뻗어나가고 z값도 얘들아 무한히 뻗어나가게 되는 거 맞아. 근데 x값만 고정된 벡터잖아. 만약에 얘들아 이 평면이 1, 2, 3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맞니 얘들아? 이 평면이 x축 yz 평면과 평행한 이 평면이 1, 2, 3을 지나게 되면 y값과 z값은 무한히 뻗어나갈 거지만 x값은 항상 몇으로 일정하게 되는 거야? 1로 일정하게 되는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평면의 방정식이 x는 1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아까 전에 니네 a의 x-x1 그 다음에 얘들아 b의 y-y1 그 다음에 c의 z-z1은 0이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의 공식이라면 공식이지. 근데 지금 법선 벡터를 내가 뭘로 줬어? a 빵빵으로 줬지. a의 빵빵이니까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되니? 두 개는 사라지지. 그 다음에 몇 콤마 1, 2, 3을 지난다고 줬는데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어봤자 어차피 여기는 0으로 없어질 거 아니겠니? 그러면 a의 x-1이 0인데 a가 약분되니까 x는 몇이라는 평면이 나와? 1이라는 평면을 공식처럼 구할 수도 있어. 알겠니 얘들아? 근데 나는 이것을 너희가 상상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x축이 자 내 손이 x축이야. x축과 수직인 평면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이런 평면이 얘들아 이렇게 이만큼 있는 이런 평면이 얘들아 yz랑 뭐한 평면? 평행한 평면. y값 z값은 yz 평면이 무한히 가니까 말 그대로 얘들아 어느 값을 갖든 상관이 없는 거야. y값 z값은. 근데 x값만 몇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1로 일정한 마치 고1 때 배운 상수함수 비슷하게 x는 1이라는 평면. 알겠니? 나는 너희가 어떤 평면을 들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평면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상상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와. 그래서 이제 상상하기를 원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얘들아 y는 뭐 2라는 평면 한번 해볼까? y는 2라는 평면이야. y는 2. 어떤 평면 이름이 y는 2야. 되니? 그 y값은 항상 몇이야? 2가 되는 거 맞아 얘들아. y값은 2. 근데 x값은 아무거나 되고 z값도 얘들아 아무렇게나 된다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지금 상상하기를 y는 2라는 평면은 여기에 0, 2, 0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런 평면이 생긴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평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평면. 요 자체가 얘들아 y축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법선 벡터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지금 이 평면은 zx 평면과 평행한 평면이 생겨. 거리가 몇이고? 2이고
평행한 평면이 생기게 되더라 라는 거. 여기가 지금 수직인 거 이야기하는 거지. 평면 자체가 y축과 수직인 평면. 이 말 이해되니? 이렇게 너희가 상상을 하는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상상하지 않더라도 아까 보여준 것처럼 구할 수는 있대. 상상을 하고 구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유리할 것이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이 그냥 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도 과정을 내가 너희한테 좀 이야기를 해준 거고, 꼭 좀 그림 그려서 유도 한번 해봐봐 얘들아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뭐 특이한 좀 평면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해버린 거야. 나는 아예 한꺼번에 얘들아 다 해버리게 된 거고 얘들아. 됐니? 여기 책에서는 조금 이제 더 이렇게 설명한 거는 내가 요거 설명해 줄게. 왜 좌표 축과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이블에서 여기 x 이런 식으로 있어서 아까 전에 뭐 이런 그 벡터 같은 거 기억나지 얘들아? 이런 벡터 같은 거 뭐 이런 식의 얘들아 벡터 같은 거 좀 기억나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 빨간색과 이제 수직인 평면을 내가 또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지잖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평면이 좀 그려지게 되는 거 맞아? 여기가 이제 수직인 평면이. 그럼 이 파란색 평면을 누구 축과 Z축과 뭐한 평면이다. 평행한 평면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XY의 수직인 평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 근데 이것보다는 앞에 내용이 훨씬 중요해. 알겠니? 상상하기가. 아무튼 요건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너희가 이제 두 평면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는 내가 좀 간단하게 너희한테 좀 보여줄 건데, 이거는 너희가 왼쪽 모니터도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뭐시냐 얘들아, 헷갈려 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내가 좀 화면을 전환해가지고 좀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전환해서 좀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가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어서 화면을 좀 옮겨왔는데, 너희가 직선에서의 얘들아 직선과 직선관계의 위치를 따질 때랑 얘들아 평면과 평면이 몇 도로 이루는지 따질 때가 조금 달라.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니? 어떤 직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직선에 해당되는 방향 벡터를 그냥 알아버리게 되는 거 맞아? 방향 벡터 자체가, 기울기 벡터 자체가 직선과 평행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평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평면의 법선 벡터만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법선 벡터만 알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다시피 두 평면 알파와 베타 평면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평행하다면, 너희가 보듯이 얘들아 법선 벡터끼리도 뭐 할 것이다? 평행할 것이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상상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평면끼리 평행할 조건이 법선 벡터끼리 평행할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너희가 풀어주면 상관이 없어. 이 말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 넘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들아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법선 벡터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 평면끼리 수직이면 다행스럽게도 법선 벡터끼리도 뭐가 되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그냥 법선 벡터끼리 내적하면 몇이다? 0이다 라고 잡아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손해볼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너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여기 뭐 평면과 요거까지 마무리하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요거는 이제 상상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요거 하고 직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 우리가 이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얘들아 일반적으로 예각의 크기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예각의 크기, 이면각의 크기가. 됐니?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빨간색, 파란색 법선 벡터일 뿐이야. 자 얘들아, 법선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2파이가 돼야 되는데 여기 90도 90도 있으니까 요 각 자체도 얘들아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세타가 지금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그냥 편안하게 누구끼리만 이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것만, 각 크기만 우리가 구해주면 게임 끝나게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너희가 이면각의 크기 역시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 이 정도만 해주면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얘들아. 요거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빨간색 벡터 그리고
파란색 벡터 좀 그려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직선이 좀 있어가지고 평면과 얘들아 직선이 그러니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너희가 이제 검정색 직선과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알파 평면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사실 얘들아 이만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야? 세타라고 봐주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고?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 맞니?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에 대한 벡터는 뭐냐 하면 자 파란색에 대한 평면의 법선 벡터를 알아. 그 다음에 검정색 직선의 방향 벡터인 빨간색 벡터를 알아. 우리가 직선을 안다는 건 방향 벡터를 안다는 거지. 그럼 직선을 안다는 건 빨간색 벡터는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야. 평면이 어떤 평면인지를 안다는 건 파란색 평면도 구할 수 있더라 이 소리야.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빨간색과 파란색 벡터만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세타인데 구할 수 있는 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빨간색인 방향 벡터와 파란색인 법선 벡터를 가지고 구한 코사인 값은 우리가 그걸 세타라고 하면 안 되지. 너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한 게 아니라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혹은 사인 세타를 구해버리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이렇게 너희가 일단 좀 조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30도가 나오면 여기를 몇 도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야? 60도로 또 봐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이게 그림으로 보면 별게 아니긴 한데 사실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되게 헷갈려 얘들아. 사실 문제를 풀 때. 알겠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그림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래서 내가 얘들아 여기는 좀 화면을 좀 전환해가지고 얘들아 이야기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여기 한번 봐보자 얘들아. 여기에 이거는 그냥 증명 없이 그냥 외울 건데 평면 바깥에 있는 어떤 점과 요 평면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D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다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니네 고1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지. 근데 기백에서는 점과 평면 사이의 이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구하는 방법이 얘들아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화면으로 좀 전환해서 좀 보여줄게 얘들아. 여기는 그래서 요런 공식을 얘들아 우리가 이제 외우자 이 소리지 얘들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공식 보이지? 그래서 이게 얘들아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뭐 굳이 유도하진 않을 거야. 어차피 유도랑 비슷한 문제들을 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공식이 얘들아 마치 x0, y0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그냥 거의 뭐 똑같은 공식이 되지 않니? 절대값 ax0, by0 더하기 c 요걸 우리가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외웠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외워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뭐 이게 성립하면 이건 당연한 거고 얘는 외우자 이 소리야. 알겠니 얘들아? 기억나나 얘들아? 이건 다시 한번 얘들아 복습하고 외우자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졸라 간단해. 니네 지난 시간에 3차원에서 얘들아 어떤 직선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얘들아 점이 어딘가에 있어서 너희가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이런 거리 구하는 거 니네 얘들아 바이블 내가 얘들아 어제 바로 풀어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니? 되게 귀찮잖아 얘들아. 여기서 이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해서 H점을 구한 다음에 비로소 얘들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지 않았니? 3차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근데 3차원에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 갖다 그대로 하자. 딱 그 정도만 너희가 이야기해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일단 이것은 너희가 지금 좀 외워줬으면 좋겠고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얘들아 평면에서 이제 바이블에서 기본적인 문제 좀 풀어줄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뭐시냐 얘들아 너희가 아예 그냥 핀 김에 숙제 한 번만 다시 정리해줄게. 혹시 모르니까. 니네 얘들아 화면 보이지 얘들아 화면에
너희가 지금 이번에 구정 끝나고 얘들아 한 수요일 뭐 늦어도 한 목요일까지 숙제는 우리가 이렇게 진도를 나갔어요 얘들아 이렇게. 잠깐만.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번에 숙제가 자 얘들아 여기 속도와 가속도 콜리 잘 적어야 돼. 모르면 얘들아 찾아봐. 이것도 동영상 올려줄 거니까 통강의로. 안지성 시부등탱이 때문에 안지성 너 때문이다. 안지성 때문에 결삭조항 얘들아 그거 영상 올려줄 거니까 거기에도 공지사항은 똑같이 나올 건데 여기 두 개에 해당되는 당연히 예제, 숫자, 표현, 개념 다 풀어. 알겠니 얘들아? 예제, 숫자, 표현, 개념 다 풀고 그 다음에 기본 따지기만 합니다. 실력 따지긴 하지 않습니다. 이번 턴에. 됐니 얘들아? 무슨 숙제인 줄 알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 내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 알겠니 얘들아? 279까지만 하라 그랬어 얘들아. 279페이지까지 279페이지까지만 내가 아마 하라 그랬을 거야. 맞아 얘들아. 마지막 한 장은 뺐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정사형에 집중하지 않아. 정사형은 한 5월이나 6월쯤에 우리가 정사형에 대해서 미친듯이 탐구하는 주간이 있을 거야. 주간이 아니라 그 달이 있을 거야. 알겠니 얘들아? 우리는 지금 미투 중심에 이제 3월달 모의고사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부분은 이 정도 풀고 이건 푸는 거 아니야. 숙제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건 다 푸는 거지 얘들아. 이건 지금 다 푸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여기도 다 푸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방금 이거 배웠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푸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과제를 좀 줘서 그 시간상의 여유가 정말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없어도 얘들아 숫자랑 표현 정도는 풀어주면 좋아. 숫자랑 표현 정도는 정말 그러니까 너희가 양심적으로 하라 이거야. 뭐 가족 행사가 있든 뭐든 시간이 없다. 근데 이번에 숫자랑 표현도 안 풀어버리면 어차피 그냥 망하는 거야. 어차피 그냥 망하는 거.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웬만하면 좀 다 해줬으면 좋겠고 이걸 다 풀면 하루가 갈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풀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기백의 하루를 쓰는 거야. 너희의 인생의 하루를. 알겠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숙제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숙제 뭔지는 알겠지 그치?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한번 자 얘들아 직선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직선과 x축 자 이것도 그림 그리는 거 니네가 잘 봐줘야 돼. 얘들아 그림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만나면 만나게로 안 만나면 안 만나게 평행하면 평행하게.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잘못된 그림을 그려놓고 왜곡되게 얘들아 이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잘 봐봐. 나는 어떻게 얘들아 이걸 보냐 하면 x축이 직선이야. 얘도 직선이야. 근데 이건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주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x축은 0,0,0을 지나는 직선이야. 내 말 동의해? x축은 원점을 지나지. 당연히 x축은 0,0,0을 지나. 근데 이 직선도 뭘 지나? 0,0,0을 지나지. 얘들아 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고. 꼬인 위치에 있다든지 평행하다든지 이렇지 않다고. 맞아? 꼬인 위치는 물론 너희가 얘들아 뭐 바로 불가능하겠지. 꼬인 위치에 있어버리면 이 두 직선을 품을 수 있는 평면이 존재해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평면이 존재를 하던 이렇게 평행해서 얘들아 이런 평면이 존재하던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아무튼 얘들아 지금 나온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우리가 빨간색 알파라고 쓸 건데 두 직선이 원점에서 만나도록 너희가 그림을 그려줄 거야. 자 얘들아 그 평면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알파라고 둘 건데 이렇게 이 평면이 알파야 얘들아. 근데 이 평면은 어떤 직선, 이 직선을 L이라고 할게 얘들아. 이런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X축을 하나의 직선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줄 수 있는 거 맞아. X축을. 그래서 이게 이제 L이고 이걸 X축이라고 보고 너희는 얘들아 여기에 교점이 벌써 몇 콤마 몇인 걸 알아. 0,0,0인 걸 알고서 그려줘야 되는 거야. 막 그리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항상 오해하면 안 돼. 그려진 걸 보고 문제 풀이 들으면 졸라 쉬운데 니네가 그려야 될 거 아니겠니? 그치? 그게 어려운 거야 항상.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다. XY 평면. 그럼 법선 벡터끼리 내적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구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잘 봐 얘들아. 니네가 이 빨간색 직선의 법선 벡터는 우리가 좀 이따가 구하면 그만이고 이 벡터 자체는.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XY 평면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X축이랑 Y축이랑 그 다음에 너희가 Z축이 이렇게 있어서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그냥 누구 축으로 봐도 괜찮아. Z축 자체로 봐도 괜찮은 거 맞아? 그러면 아니 끝났네 얘들아. XY 평면의 법선 벡터를 N2 벡터라고 놓게 되면 얘는 0,0,1로 놔주는 게 제일 편하지. Z 벡터 중에 제일 쉬운 게 0,0,1이잖아. 0,0,2든 0,0-1이든 상관은 없겠지만 XY 평면의 법선 벡터 중에 제일 잡기 쉬운 게 0,0,1이지. 이 말 이해돼? 그래서 뭐 끝났네 얘들아. N2는 끝났고. 우리가 얘들아 알파 평면의 얘들아 법선 bek터를 N1 벡터라고 이야기해서 얘를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앞장에 설명했듯이 A, B, C로 놓던 1, A, B로 놓던 나는 아무튼 얘들아 이렇게 선호를 해. 이렇게 놓을 거야 얘들아 N 벡터를 법선 벡터를. 그래서 자 얘들아 요 벡터가 이거는 조금 너희가 상상하기가 쉬운 게 뭐냐 하면 잘 봐라. X축의 얘들아 X축의 방향 벡터 초록색 직선의 방향 벡터 혹은 파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 얘들아 파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 N1 빨간색 벡터는 파란색의 방향 벡터랑도 수직이고 초록색의 방향 벡터랑도 수직이지. 초록색이 누구 축이라고? X축의 방향 벡터는 뭐야? 1,0,0인 거 맞아? X축과 평행한 벡터 중에 가장 쉬운 벡터는 X축의 방향 벡터는 얘들아 이제 요거를 얘들아 이제 U1 벡터라고 주게 되면 1, 0, 0이 되겠지. X축의 방향 벡터를.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L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주게 되면 U2 벡터라고 주게 되면 이미 나와 있지. 1, 2, 2 벡터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어떠니? A, B, C 벡터와 그 다음에 U1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돼야 될 것이고 A, B, C 벡터와 1, 2, 2 벡터를 내적해도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얘들아 이거 어때? 내적하면 몇 나와? 0 나와야 되니까 A가 0이지. 얘들아 A가 0이었기 때문에 얘를 1, A, B로 놨으면 모순이 생겼을 거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는 A, B, C를 놓는 걸 선호하다가 이게 미지수가 모자랄 때만 1, A, B를 놓는단 말이야. 아니면 A, 1, B를 놓던지 아니면 A, B, 1을 놓던지 셋 중에 하나 풀리니까. 맞니? 그래서 그걸 너희가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고 자 A가 0이니까 A는 0은 꺼지고 2B 더하기 2C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C지 마이너스 그냥 C지. 그럼 법선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0, 이제 B가 마이너스 C, C니까 0, 마이너스 1, 1인 거 맞아. 빨간색 법선 벡터가 0, 마이너스 1, 1이 되니까 이 벡터와 요 보라색 벡터 갖다가 우리가 코사인 세터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얘들아? 우리가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 각은 법선 벡터끼리의 코사인 값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얘들아 루트 2고 1 내적하면 몇 나와 얘들아? 1 나오니까 루트 2분의 1이지. 코사인 루트 2분의 1 나오지 얘들아.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지. 그치?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고 내가 아무튼 연립을 왜 이렇게 빡세게 해주는지를 너희가 알아줘야지 돼. 알겠니? 여기서 이제 숫자 바꾸기는 우리가 이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미 구할 줄을 알아. 공식이 있거든. 지금 이 문제 읽어보면 평면이 있어 얘들아. 평면 알파를 내가 또 빨간색으로 얘들아 좀 그려볼게 얘들아. 평면 알파가 이런 식으로 있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알파가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고 P가 1, 1, 이거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바깥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얘들아. P가 여기 P가 이제 112가 있어. 112.
그래서 우리가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줄 거거든. 밑에 평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선의 발을 좀 이렇게 하면 수직했나? 수선의 발을 탁 내렸어 얘들아. 이 수선의 발을 이제 H다라고 이야기를 했네 얘들아. H. 그래서 점 H점의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사실 H점을 구하게 하는 건 우리가 좀 연습을 시키는 거고 우리한테 사실 pH 길이만 구하려면 얘들아 뭘 쓰면 되는 거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응용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전에 그 공식의 응용과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H라고 했을 때 H점의 좌표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들아 원점과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니까 뭐 이번 문제는 그냥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에 넣는 거니까 거의 뭐 그냥 공식 외웠는지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자 얘들아 너희가 이 그림을 보고 좌표 세팅을 할 때 우리는 법선 벡터를 알아. 평면에 뭘 알아 얘들아? 법선 벡터를 알아. 이렇게 수직이고 얘들아. 근데 너희가 눈깔 뜨고 봐도 pH가 법선 벡터랑 어떠니? pH가 법선 벡터랑 평행하니까 법선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거 맞아? 근데 H점은 그냥 좆도 몰라. H점은 얘들아 그냥 여기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얘들아 대입하면 이 관계식은 만족해야 되겠지만 뭐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선처럼 그냥 아예 모르는 점이야. H점 자체는 아예 모르는 점인 거 맞아. 됐니? 그래서 우리가 H점을 x1, y1, z1이라고 할 거야. A, B, C를 놓으면 법선 벡터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n 벡터가 2, 2,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pH 벡터는 x1 1, y1 1, z1 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서로 얘들아 서로 몇 배 관계다 얘들아? 실수배 관계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t배 한 개 얘랑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다가 t배 한 개 아래 거랑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정신건강상 위에다가 t를 곱해주는 게 더 깔끔하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t배를 해주면 얘들아 여기에 t배를 해주면 위아래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아래 벡터가 서로 같아지게끔 되는 거야. t배 해주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벡터가 뭐랑 똑같냐면 2t, 2t, t 벡터랑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매개변수 표현이 가능해. 얘네들이 같아버리기 때문에 x1이 2t 더하기 1이거든. 그 다음에 얘들아 y1이 2t 더하기 1이거든. 그 다음에 z1은 2t 더하기 2거든. 그냥 t 더하기 2.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 점 자체가 2t 더하기 1, 2t 더하기 1, t 더하기 2가 돼버리는 거야. H점 자체가. 근데 H점은 어디 위에 있어? 평면 위에 있으니까 요 점을 얘들아 어때? 평면에다 갖다가 그냥 넣어버려도 되는 거지. 평면에 갖다 넣어버리게 되면 2에 2t 더하기 1 2에 2t 더하기 또 1 더하기 얘들아 t 더하기 2 빼기 2가 0이 나오니까 4t t니까 9t 그 다음에 2니까 4인가? 됐어 얘들아? t가 몇이야? 마이너스 9분의 4지. 그래서 t 자리에다 마이너스 9분의 4 넣어준 게 h점의 좌표가 됩니다. 알겠니? 그 계산을 생략할게. 됐어? 꼭 구해봐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유도하는 것과 거의 뭐 유사해. 이걸 뭐 문자로만 나타내면 공식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굳이 문자로까지 나타낼 거 없으니까 내가 아까 증명을 설명할 때 생각했고 이 문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뭐 지워도 괜찮겠지 얘들아. 똑같이 한번 해보고 영상 올려둘 테니까 복습 제대로 해보시고 뭐 예의상 이걸 하나 풀어보자 얘들아. 평면과 원점 사이의 거리다. 자 루트 4, 4, 1 분의 빵빵빵. 잘해 얘들아. 알겠지? 까먹지 말고.
자,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아예 이 표현 자체,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자체가 공식이야,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이 공식. 이 공식이 얘들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너희가 고1 때 직선이 두 개가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되니? 자, 얘들아, 얘를 L1, 얘를 L2. 자, 외우는 거야, 지금부터 하는 말은. L1과 L2가 있어.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굉장히 무수히 많겠지.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얘들아 직선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수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수많은 직선들이. 알겠니, 얘들아?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다음에 얘들아 k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썼어. 외워, 얘들아. k는 어떠한 실수값에 불과해. k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초록색 직선이 여러 개가 있다, 이 소리야. 알겠니, 얘들아? 미안하지만 백날 이야기해봤자 너희 마음속에 왜 이런 공식이 탄생했는지 마음속에 절대 느껴지지 않아. 그냥 외우는 거야, 이 표현 자체를. 자, 이 공식은 뭐라고 하더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외우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이건 교과서에 나온 공식이니까 외우는 거야. 굉장히 유사하게 너희는 어떤 내용도 배웠냐면 원이 두 개가 있어. C1.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C2.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원이 두 개가 있어, 얘들아. 원이 두 개가. 원이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게 C1이면 뭐 여기가 얘들아 C2다, 이런 식으로 볼까? C1, C2가 있어. 지금 C1, C2가 얘들아 너희가 보다시피 두 점에서 만나 있는데, 자, 얘들아 이것도 잘 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다시 C1과 C2 두 점을 지나는 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들아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나 있고, 굉장히 여러 개 원이 있는 거 맞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초록색 원의 방정식은. 이 초록색 원의 방정식도 공식이 어땠었냐 하면 좀 기니까 삐져나오게 쓸게, 얘들아. 한 원에다가 얘들아 한 원, 다른 원에 k배를 해서 더했다고, 얘들아. 다른 원에 k배를 해서. 공식이 얘들아 왼쪽 직선과 공식 꼬라지가 똑같지, 얘들아. 공식 꼬라지가. 물론 지금 초록색 원은 k가 마이너스 1은 아닐 때 이야기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2차항이 어떻게 되냐, 다 2차항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 맞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라고 배웠어. 이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 고1 거를 얘들아 다 복습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은 너희가 얘들아 외워야 되고, 모르면 따로 공부해야 돼. 알겠니? 근데 당장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역사적으로 이런 공식들이 있었어. 됐니, 얘들아? 우리가 마찬가지야. 니네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는 두 평면의 얘들아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너희한테 보여줄 것이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두 구에 구 두 개가 만나면, 얘들아 구 두 개가 만나면, 구 두 개가 이렇게 펑 만나면 눈사람 대가리랑 아랫도리랑 붙인 것처럼 펑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 구가 두 개 만나버리면 교선이 생기지, 얘들아. 교선. 원이라는 교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알지, 얘들아? 이렇게 다 만나게 되면 그 교선을 포함하는 얘들아 평면이든 구든 이런 식으로 얘들아 공식이 뒤에 가서 또 보여주게 될 건데, 그 공식이 얘들아 모체가 되는 게 고1 수학이라고, 얘들아. 고1 수학.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자, 이거야. 알겠니? 솔직히 말해서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모르면 절대 못 풀어. 아예 공식을 모르면 아예 손 자체를 못 댄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외워주면 돼. 그냥 k 곱해서 더한다. 얘들아 이런 거 있으면 k 곱해서 더한다. 자,
잘 봐 얘들아. K 곱해서 더하는 거 이거 다 지울게 얘들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우고 이건 외운다 얘들아. 무조건 이건 외워라. 일단은 다 지울 게 졸라 많은데 한 평면과 또 다른 평면의 교섬을 포함하는 평면. 알겠니 얘들아? 그림으로 얘들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 그림은 이런 식이야 얘들아. 그림은 이런 식. 뭐 이런 식의 얘들아 평면이 이렇게 있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좀 만나는 것 같지 않냐? 평면 두 개가 얘들아 지금 뭐가 있어? 교선이 있어 얘들아. 교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럼 교선을 얘들아 포함하는 평면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더 그리진 않을게. 내 맘 알지? 알아?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평면도 있지. 이런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 이런 평면들.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그치?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 외웁니다. 한 평면에다가 다른 평면에 K배해서 더해주면 돼. 이게 끝이야 얘들아. 공식만 외우면 너무 간단하잖아 얘들아. 이 평면이 얘야. 됐니 얘들아? 외웠으면 이게 시작이야. 아까 내가 서론이 졸라 길었는데 이게 시작이야. 그럼 얘는 3 더하기 K의 X 1 마이너스 K의 Y 그 다음에 1 더하기 K의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가 0인 평면이거든. 근데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니까 이거의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래. 이거의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라고 말하면 안 되고 법선 벡터랑 평행하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요 평면의 방향 벡터가 1,7,a거든. 그게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뭐하다? 평행하다 이 소리지. 이 말 이해돼?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에 얘들아 뭐랑 똑같아? 실수배랑 똑같지. 이거에 실수배와 똑같기 때문에 t는 3 더하기 k 7t는 1 마이너스 k at는 1 더하기 k 위아래 더해주면 얘들아 위아래 더해주면 8t가 4니까 t는 2분의 1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t에다 2분의 1 넣어주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5지. 뭐 a 값은 니네가 구하고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풀이는 되게 짧지 그치? 근데 이 공식을 너희가 외우자 이거야. 이 표현 형광펜 표현 k 곱해서 더한다 알겠니? 알겠어 얘들아? 그냥 k 곱해서 더하면 돼 얘들아. 이걸 너희가 상상하는 건 아까 그림 그려줬으니까 k 곱해서 더한다. 외운다 얘들아 알겠니? 이 표현 자체는